이어서 총무국수관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순환구호 및 예방활동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표할 대표 발의하신 이경배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경배 의원입니다. 평택시 순환구호 및 예방활동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는 평택시 관내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순환구호에 참여한 민간 해양 구조대원 등 민간인 및 조난사고 예방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안에서는 시장은 순환구호에 참여한 자에게 유류대 및 장비대를 조난사고 예방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예방활동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상위 법령 및 다른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자는 지원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 대상을 평택시 관내 해수면에서 발생한 선박의 조난사고, 평택시 관내 해수면에서의 조난사고 예방활동, 평택시 관내에서 발생한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 등으로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민간인 및 평택시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소유자로 평택시에 주소를 두는 경우에 하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채 6조에서는 지원금의 지급 기준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채 7조에서는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평택해양경비안전서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채 8조에서는 시장은 지원금을 중복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촉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순환구호 및 예방활동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평택시 관내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순환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조난사고 예방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10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은 관내 해수면에서 선박 등의 긴급 해양사고 발생 시 민간인의 자율구조 지원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순환구호 참여자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제도화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국가안전처 해양안전본부에서 해양사고 구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광활한 해상으로 인한 이동거리 제약, 기상변화 등으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해양사고 발생 시 민간인의 자율구조 지원 활동은 인근 선박 및 어선의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신속한 구조 지원으로 사고 피해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해양의 특수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사고 현장에서 일반 선박, 민간인 등이 순환구호에 참여하는 경우 자부담으로 유류비 등의 비용 부담을 감수하면서 인도적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어선을 제외한 참여자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해양사고 및 예방활동 등 순환구호 참여자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 보상적 차원의 지원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순환구호 참여자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방과 적극적인 현장 대응의 민간 자율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안 제정으로 적절하다고 사례됩니다. 다만 평택시에서는 조례안 제4조의 경비 지원에 대한 중복 지급 등 방지책은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 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총무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국장 조원장입니다. 평택시 순환 구호 및 예방활동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택시 관내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해서 순환 구호에 참여한 민간인과 조난사고 예방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비 지원, 지원 대상, 지급 기준,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중복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 환수 조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될 경우 민간인의 순환 구호와 예방활동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순환구호 및 예방활동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의원님. 조례의 제한 이유가 조난사고 이때에 민간인 참여를 유도하고 거기에 따라서 민간인들에게 경비를 지원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 주관 부서가 어디요? 평택시. 저희는 우리 그 상생협력과 그래 이게 참 이 평택시는 이게 문제예요. 아니 기본적으로 민간 해양 구조대라고 하면 이 관할이 어디요? 재난안전관 아닙니까? 왜 이거를 상생협력과에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요. 조난사고, 순환구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 이럴 때 하고 있는 단체가 6개가 있어요. 5개 단체가 있어요. 5개. 그 5개의 단체가 상생협력과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이 수단에 대한 훈련 또는 예방, 구호 이런 것들을 통상적으로 재난안전관에서 다 관리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예산에도 이제 모터포트 2대가 이제 시에서 이제 수립을 하는데 이런 것처럼 다 재난안전관에서 하는데 요것만 딸랑 빼서 여기다 넣는 건 뭐냐고. 이것도 역시 우리 시의 재난에 대비한 거예요. 예? 다만 그 재난 중에서 이제 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수단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 재난에 대한 문제가 이거는 상생이고 이거는 재난안전관이고 이렇게 해야 되냐고. 이제 요거는 이렇게 좀 이해를 좀 저희가 이제 이번에 군경 이 업무가 이제 이 상생협력으로 오다 보니까 이제 이 해양 경찰에서 요거는 관리했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난이라든가 안전은 우리 저 재난안전관리관에서 주관을 했지만 요 이제 이 해양 수산하고 관련된 군경 업무를 했기 때문에 요 조례를 이제 저희 조례에서 했습니다. 해경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생협력이 되는 겁니까? 이제 군경 업무가 이제 저희로다가 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업무가 이제 저희한테 그거는 왔습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이해하려는 거예요? 재난에 대해서는 이론화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론화돼야. 어떻게 이게 상생협력가라고 해요? 그러면 이거 났을 때는 그러면 상생협력가가 이게 그 수강구조대 이런 데를 다 통솔하고 평상시에는 그리고 재난안전관이 하고 아니 그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는 거예요. 그럼 아예 그런 수상구조대를 다 5개 단체가 다 상생협력과에서 하든지 그러면 군경이 간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거기는 기본적으로 해경이 참여하는 거는 해경이 참여하는 대로 사실 해경이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여기는 해경은 이미 뭐 자기 기관에서 다 지원되는 게 있고 장비나 모든 인력이 다 있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거예요. 이 핵심의 이 조례의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경을 얘기할 게 아니라 이 민간인들이 이런 역할을 할 때 지원하는 건데 관할 부서는 재난안전과에 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요. 조례를 발의하신 이정규 의원님은 생각은 어때요? 예, 저도 그 점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조례를 맨 처음에 이제 발의할 때 대논안전관리과 협의를 했었어요. 협의를 해서 이제 그쪽에서 예산도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었었는데 집행부에서 업무 협의상 지금 이제 처음 이제 그 공동계가 생겼죠 지금요? 네, 생겼죠. 그래서 이제 해양 경찰서가 주관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 업무를 그걸 이관을 해야겠다고 그래서 저도 강한 그 반대 의견은 되지 않았었는데 논리적으로 좀 앞뒤가 안 맞아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이거는 업무 분장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또 하나 물어볼게요. 소방관서도 해당되는 소방관서는 어디가 지금 관할입니까? 어디가 하고 있어요? 상생협력도 하고 있어요? 재난관이 하죠. 이게 소방, 해경, 또 여기에 민간 이게 전부 다 재난관에서 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게 어느 단체가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재난의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예, 제가 이제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이제 조례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좀 새로운 사실을 좀 알게 됐는데 지금 육상에 있는 속칭 말하는 평택경찰서라고 편하게 지칭을 할게요. 거기에는 관련 협력단체들이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각종 무슨 시민경찰대, 무슨 연합경찰대, 무슨 어머니 폴리스 협력단체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거 했을 때 그 경찰서의 그 보조로서 역할자로 충실히 하고 있는데 지금 해양경찰서는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가서 보니까는. 그리고 만약에 물론 우리 평택 그 해양경찰서가 우리 평택항 그 수역이 넓진 않지만은 거기서 제2의 그 태안 그 어떤 그 선박사고 같은 게 나지 않으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현재 돼 있는 그 해양경찰서 인력만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평상시에 훈련되고 조직을 갖춘 그런 민간 조직에서 참여를 하면은 훨씬 더 재난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도 당연히 이거를 재난안전과에다가 이제 업무를 협의를 했었는데 재난안전과에서 또 이쪽으로 밀더라고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게 이제 업무가 이제 맡아야 예, 이게 지금 애매해서 그래. 업무 분장이 도움 안 된다는 생각해서 그런 건데 실제 이게 이제 민간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이 해난 구조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단체가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무슨 봉사와 달리 물에서 조난 사고가 발생되면 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HID, 그 다음에 해병전후회, 이 수난구조대, 정해져 있는 5개 단체밖에 없다는 거예요. 장비도 없어 일반인들은. 그렇다고 해경 장비를 주지 않습니다. 자체 장비를 가지고 거기에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핵심이고, 경찰에는 이제 일부 이제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봉사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여기에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만들어졌을 때 일부 이제 그런 단체들이 재난이 발생되면 직접 현장에 투입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고 또 지원이 필요해요. 봉사도 필요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은 역시 재난안전과에서 일괄해서 거기에 단체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재난을 여기서는 이렇게 맞고 여기서는 이렇게 맞는 거는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저는 이건 재난안전관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의장님,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그 해경의 업무를 이제 군경 협력에서 맡다 보니까 물론 이제 지금 말씀하신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관에서 다 할 겁니다. 업무를. 그런데 이제 이 조례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만들 때는 저희가 재난안전관하고도 많이 이제 협력을 했고 그럼 또 이렇게 조례만 만들고 상생력은 빠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총괄적으로 이제 뭐 업무 협정을 했는데 이 재난에 대한 거는 이제 아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재난안전관에서 총괄해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이 조례건에 대해서만 이제 저희가 이제 군경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아니 총괄을 재난안전관이 한다면서 왜 자꾸 쪼드느냐고. 재난 상생력가 별 일이 없어서 해치될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부의장님.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도 요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 저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는 내부적으로다가 요 업무 분장을 정확히 해서 이게 이제 이 조례가 이제 처음 생기다 보니까 이런 저희가 있는데 내부적으로 좀 이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도록 기본적으로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해제하는 데에는 적동해요. 근데 이것을 맡는 주관부서는 상생협력과 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제 해경 빼고 소방관서가 이제 여기에 이제 들어오게 되죠. 평상시에 모든 화재, 뭐 재난이 발생되면 소방서가 들어갈 때 재난안전관이 붙는 거예요. 우리가 통상 보고를 그렇게 받고 있는 거고 다. 이게 평택시에 이 수단의 문제가 이 상생협력과로 넘어가면 이런 기본적인 보호 체계부터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수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어야 되는 거예요, 또 그게. 아니, 시에서 논란일 수 있지만 그거는 통일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예 재난안전관을 없애고 그러면 상생협력과로 뭐 다 붙이던지. 이건 누가 막고 싶어서 막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원에서 지금처럼 재난안전관을 하기 싫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이건 상생협력과 소관인데 왜 우리한테 해냐? 아니다, 이건 재난은 다 통합된 거니까 재난에 이렇게 나중에 또 비화될 수 있는 거예요. 상생협력과 이 재난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까? 네? 아직 그 전문적인 면에서는 좀 비겁합니다. 대만이라고 이거를. 그리고 전문성도 완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관서 같은 경우가 들어가면은 소방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하고 할 때 바다에서 혹은 물에서 나는 거는 상생협력과랑 해야 되고 나머지는 육지에서 나는 거는 재난안전관하고 해야 되고 이렇게 돼요? 그 시민들은 그러면 이것도 저 시에다 신고할 때 바다에서 난 거는 상생협력과 연락하고 나머지는 재난안전과 연락해요? 아니 이런 모순이 어딨냐고. 다른 내용을 뭐 물어볼 것도 없이. 마치겠습니다. 상생협력과에는 그 공경 그 팀이 이제 업무 분장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업무 영역이. 군경에 대한 협조사항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총괄 협조. 저 여기 군경에서 그 협조사항이 이렇게 많은가요? 내가 지금 발언을 끝내려고 했는데요. 자꾸 이제 그 경찰, 군경을 자꾸 얘기하는데 오버하지 말아요. 군경에 대해서 상생협력을 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왜 제한되는지 아십니까? 당시에 군경이 이제 위문을 이제 시가 해야 된다고 할 때에 뭐 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말이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군인들이 이제 우리 지역에 무슨 큰 뭐 재난이 발생되거나 이럴 때 많은 역할을 해주잖아요. 경찰도 그렇고. 이럴 때 우리 시도 그러면 좀 역할을 해야 된다 해서 치안협의회도 만들었고 거기에 따라서 또 그 군경 입문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역할 내에 뭐를 한다는 거예요. 재난이 발생되면 상생협력과가 할 게 아니라 역시 경찰, 군 이분들을 우리 시에 재난이 발생됐으니 좀 뭔가 좀 역할을 해주셔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상생협력과는 군경에 있어서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군이나 경찰을 별것도 아닌데 부를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건 특수한 경우에나 군이나 경찰의 협조를 구하는 거지. 뭘 엄청난 거를 상생협력에 군경하고
이게 연관돼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거치리아시 의원님 계십니까? 네, 주진우, 권영아 의원님. 네. 아까 그 순환 구조 부분은 아까 저기 재난관리과에서 맡아야 된다는 부분이 뭐냐면 재난관리과에서 순환 구조가 되면 재난관리과 다 지시받아 지시해요. 그래야 그 내용을 알지. 지시는 모든 사안 같은 거 해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안 모든 거는 재난안전관리과에 다 통보가 가서 재난관리과에서 지시받고 다 따르는 거예요. 순환구조대도 그다음에 해병전후에도 다 거기에 지시받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파악이 더 좋지. 그래 뭐 몇 명 왔다는 거 보고서도 작성해서 재난관리과로 다 보고하는 거예요. 일지 같은 거 뭐 일지 그다음에 재방관리 이런 거 모든 거 일지를 어디다부터 결제를 받아요. 재난관리과에서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동순찰 때 모든 사안 같은 것도 다 재난관리과로 보고해서 거기서 필요한 경비에 일부분 연내 얼마씩 주기로 다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그쪽에서 맡아주면 일관성이 더 좋은 거죠. 이런 내용 취지는 우리 이제 평택시 그건 그 내용이고 순환구조 예방활동 참여자 지원은 조례는 지금 처음 생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보니까 관계 법령에 붙여서 보니까는 그 상위법에는 거의가 이제 큰 사업에만 이루어지는 사업이더라고요. 그 소규모 이게 소극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론이 없었는데 이런 게 이제 지원 조례를 이번에 평택시를 거를 만들면 내므로서 지원해 줄 때는 게 참 좋아요. 전에는 유류비가 없어서 예? 활동했는데 없어가지고 자기들 자비 걷어서 빵 사 먹고 이런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지원 조례를 만드는 거는 자체는 좋은데 그 방법론에서 아까 상생협력과나 그 재난관리과장 이게 두 분에서 좀 바꿔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 재난안전관리랑 같이 긴밀히 협조해서 그쪽에서 일원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거치리아시 의원님, 박헌호 의원님. 이게 지금 그 제목만 보면 이제 순환구호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뭐 평택호 쪽에도 해당이 되나 했더니 그건 아닌 것 같고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만 해당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원금 신청을 평택해양경비안전서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라고 보면 이게 좀 지원 대상은 평택시에 선적이 있어야 되고 평택시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하나다. 이게 지금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게 말이 돼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평택 해경소에서는 평택, 당진, 서산, 아산, 화성시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평택 시민이 참여한 순환 구호 활동에 참여한 사람한테만 한해서 이렇게 이제 치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례를 검토했습니다. 이게 좀 바다에서 일어나는 순환 구호하고 이 평택시로 지원 대상을 평택시 주소지를 둔 사람으로 이게 제한한 것이 이게 서로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제 그건 이렇게 좀 이해해 주세요. 아까 저 말씀하신 대로 이 평택 그 해양경찰서가 관할하는 범위가 광범위해요. 그래서 그걸 우리 평택시만 가지고서 그 비용을 지불해서 커버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평택시는 평택시대로 그다음 옆에 화성시는 화성시대로 당진군 당진군대로 같이 아마 조례가 같이 제정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실 우리 지역 밖의 것까지 우리 비용을 들여서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부득이하게 이렇게 감히 이렇게 제한을 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뭔가 이게 쉽게 보면 평택해양경비안전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돈을 좀 보조해주겠다 뭐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되는 거지. 이게 무슨 민간 참여자들한테 비용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굳이 이거 조례 만들어야 돼요? 조례 없이 그냥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좀 돈 좀 주세요. 그러면 또 다양한 방법을 줄 수 있는 게 있나요?
현행 고개에 이제 지원을 하려면 이제 조례 근거를 둬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요 조례를 만들었고 지금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평택 해양 관할 이 해양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우리가 화성이나 당진에서 사고 난 것까지 지원해 주는 게 좀 애매하기 때문에 좀 구분을 이렇게 두다 보니까 이제 관내로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다가 이제 아산만 앞바다라고 예상을 했을 때 거기에 조난사고가 났다. 그러면 당진 사람이 와서 구할 수도 있고 화성 사람이 와서 구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같이 뭐 네, 그런 걸 거는 한다. 이거를 주소지를 가지고 지원 대상을 정한다. 이게 뭐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바다라는 것도 지금 우리 시의 바다가 얼마나 남아있어요? 바다라고 해서 꼭이 고기를 잡는 이런 저기보다 이제 관할 구역을 뜻하는 거를 기회를 좀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해수면이라고 했을 때 해수면이 평택시에 저기 해군 이함대 있고 또 그 앞에 뭐 항만 있고 그 나머지 바다가 얼마나 돼요 우리 시? 그래서 이제 뭐 면적까지는 뭐 그러니까 정확히는 파악은 돼서도 우리 관할 지역에 이제 해상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그래도 혹시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각종 사고가 발생됐을 경우에 좀 이 민간인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좀 이 비용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최소의 경비를 좀 지원을 좀 해주는 이런 근거를 좀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저는 이게 뭔가 그 지원 대상이나 그 조난사고의 범위나 이런 것 그리고 신청 절차나 이런 것들이 보면 이 조례 제목과 내용이 뭐 좀 앞뒤가 안 맞고 실제 이런 사례가 지금 있어요? 지금 이 해양사고 발생된 건수는 지금 이 딱 시군별로는 구분 안 해서 이 평택 해양 관내에서 발생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평택시의 선적, 평택시 주소, 뭐 이렇게 이제 지원 대상을 정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죠. 여태까지는 이제 지원을 안 해줬기 때문에 아니, 평택에 지금 바다가 얼마 남아있지 않고, 그 남아있는 바다도 대부분이 해군 이함대 소속이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평택 연안이 저희 이제 어민들도 있고 어민들이 이제 꼭 저희 평택 연안에서만 이제 어업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저희 길게는 저쪽 당진이랑 그 사이 또 저쪽 그 화성 쪽에도 이렇게 나가는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해양 광범위한 해양에서 사고가 발생됐을 때 이제 물론 이제 저희 평택의 자원봉사자만 나가는 게 아니고 당진이나 화성이라든가 가까운 데서 나가고 저희도 지원이 나가고 했을 때 물론 이제 공통적인 경비는 해안 안전소에서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지원되지만 그 위에 지원이 안 되는 또 사소한 부분에 이렇게 저희 시에서도 이렇게 저희 평택 시민들이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경비를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나갈 사람이 있어요? 지금 등록되어 있는 지금 한 3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 해양 구조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관내 30여 명이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해양경찰서에서도 이제 육상경찰서 마냥 그런 이제 조직을 만들겠죠. 그렇게 해서 해상뿐만이 아니라 그 육상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단체를 무슨 감시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는 거겠죠. 지금 육상에서 무슨 뭐 시민경찰대나 연합경찰대 같은 경우에도 뭐 분기당 뭐 70만 원인가 이렇게 좀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런 조직을 그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 그래서 또 유사시에 대비해야 되는 차원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시의 지금 해수면의 여건이나 상황, 뭐 기존에 발생한 사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더 깊이 고민을 해보고 천천히 조례를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사례에 대한 걸 좀 보고를 해주세요. 평택시. 응? 어디에?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서현 의원님? 아니에요? 네,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성취시 순환 구호 및 예방활동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종식 시간을 갖기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